자,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실리콘 결정 구조와 공유 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실리콘은 공유 결합을 하고 있죠. 최외곽 전자가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공유 결합이라는 것은 뭔가를 공유한다는 거죠. 전자를 공유한다는 겁니다. 왜? 이 실리콘은 최외곽 전자가 4개인데 이 안정화를 위해서 이 4개가 더 있어야 돼요. 최외곽에 8개가 전자가 차 있어야지 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리콘이 안정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전자를 꼬웁니다. 어디서 꼬을까요? 바로 이렇게 옆에 있는 실리콘으로부터 전자 하나씩을 꺼운다는 표현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 같이 전자를 공유합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한데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자 1개, 여기에 있는 전자 1개 이게 공유를 해서 8개를 만듭니다.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은 또 여기 옆에 이렇게 또 빌려옵니다. 그리고 원래 4개가 있었고 그래서 다 8개를 이렇게 이룹니다. 그래서 실리콘은 안정화 상태로 들어가고 이런 거를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표면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 표면을 보면 자, 댕글링 본드가 이렇게 하나밖에 없어요. 왜? 실리콘의 주기성이 표면에서 깨져버립니다. 여기서 딱 끊기죠? 그래서 여기에 실리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댕글링 본드가 이렇게 하나만 존재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중에 디펙으로 작용하는데요. 그거는 저 뒤에서 뭐 한 4장이나 8장 정도 되면 거기서 다시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표면에서는 주기성이 깨지면서 여기에 벌크, 이 영역을 벌크라 그래요. 이 벌크 영역과는 다른 특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실리콘은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한다. 공유 결합은 바로 이런 거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요. 자, 실리콘은 최외곽 전자가 4개 있다 그랬죠. 실리콘의 원자를 이렇게 보면 댕글링 본드,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하나씩 달려 있는 거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에 90도 틀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모양인 줄 알겠죠? 이렇게 꺽쇠 모양으로 있는데 요거를 90도 틀어서 꺽쇠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여기 전자 하나씩 있고 옆에서 또 전자를 꼬은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두 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댕글링 본드가 이렇게 90도로 꺾여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실리콘 결정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실리콘 구조입니다. 다이아몬드 구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아무리 봐도 잘 이해가 잘 안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잘 보고 싶으면 구글링을 해보면 이거를 회전하면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100 방향, 111 방향, 110 방향 이렇게 돌려가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멋있는 그 결정 구조가 보입니다. 자, 다이아몬드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써놨죠. 다이아몬드 구조는 FCC 구조를 기본으로 해서 RGBB 요러한 원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로 구성된 원자와 그 주변 4개의 원자와 결합한 3연체 구조의 연속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이 육면체의 꼭지점을 한번 보시죠. 8개의 원자가 있죠. 이렇게. 자, 이런 구조를 우리 SC 구조라 그래요. 심플 큐빅 구조라고 해요. 그리고 FCC 구조는 Face Centered Cubic. 이게 뭐냐면 Faced, 이 면이 6개가 있죠. 위, 아래, 좌우, 앞, 뒤. 그 면적의 중심의 원자들이 하나씩 더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그래서
면적 중심에 하나씩 있으니까 6개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FCC 구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어떤 원자들이 4개가 더 존재하냐면, 자, 이걸 X축이라 그러고 이걸 Y축, 이걸 Z축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되는 지점. 자, X로 4분의 1 가고 Y로 4분의 1 가고 Z로 4분의 1. 이 지점에 실리콘 원자가 하나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 육면체 안에 쏙 들어가 있겠죠, 요거는. 그리고 요 원자 4분의 1 요 지점에 있는 원자 주변을 보면, 자, 댕글링 본드가 이렇게 4개 있다 그랬죠? 자, 이렇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0도 직각으로 틀어서 이렇게 또 2개, 이렇게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좌표값으로 보면 XY가 4분의 3, 4분의 3, 4분의 1. 그러니까 Z방향으로는 4분의 1인 거죠. 이렇게 4분의 3 가고 4분의 3 가고 4분의 1 간다는 얘기입니다. 요 실리콘 원자를 보면 우에 댕글링 본드 이렇게 2개 있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직각으로 틀어서 또 이렇게 2개.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원자가 주변에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 원자를 볼까요? 빨간색 원자는 우에서 보면 이게 4분의 1 밑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이쪽 000 여기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거는 4분의 3, x가 4분의 3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y는 4분의 1, z는 4분의 3, 그 지점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x 4분의 1, 그 다음에 y 4분의 3, z 4분의 3. 조금 보기 어렵지만 아마 잘 보면 이해가 갈 겁니다. 이러한 원자들이 4개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세요. 우에 댕글링 본드 2개가 있죠. 그 다음에 직각으로 또 2개 있고, 이것도 이렇게 2개 있고, 밑에 직각으로 또 90도 회전된 댕글링 본드가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점들을 보면, 자, 요거가 요 두 원자, 밑에 두 원자하고 이렇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자, 밑에 요거 2개, 빨간색 점 찍었죠. 그 다음에 우에 이렇게 빨간색 점, 초록색도 우에 이렇게 2개, 밑에 2개, 이것도 우에 2개, 밑에 2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FCC 구조를 기본으로 해서 요 RGBB, 요거로 구성된 원자와 그 주변 4개의 원자가 결합한 삼연체 구조의 연속이다. 삼연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렇게 삼각형이 4개가 있는 거죠. 요 뒤에 안 보이겠지만 요 뒷면에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하고 여기 삼연체 구조를 보면 감이 오시죠?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죠. 또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요 3개로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요거 뒷면이 되겠죠. 그리고 삼각형 4개로 구성된 삼연체입니다. 요게 삼연체 구조예요. 그래서 요거 4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속에 쏙 까만 요 색으로 표시된 요 원자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삼연체 구조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있겠죠? 그 다음에 우에도 있고, 이런 걸로 이렇게 쫙 연결이 된 겁니다. 이쪽으로 쫙 있겠죠? 또 이쪽으로도 쫙 있고, 이 앞으로도 쫙 있고, 뒤로도 쫙 있고. 이런 구조가 다이아몬드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 육면체를 우리 유닛셀이라고 부릅니다. 단위셀. 우리 보통 이 단위셀을 갖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단위셀에는 몇 개의 원자가 있느냐? 이런 거 잘 물어봅니다. 자, 단위셀에는 8개의 원자가 있습니다. 한번 쉬어볼까요? 자, 이 R, G, B, B 4개가 있죠? 요거는 요 육면체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거죠.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면시 밑방, 즉 면적 중심의 가운데에 있는 거는 딱 절반에 해당하죠. 여기에 절반을 공유하고 위에 또 요 유니셀이 있겠죠. 위에서 요 절반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6개지만 2분의 1씩 공유하니까 결국 3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개, 3개, 7개.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개는 어디에 있냐면 요 꼭지점에 있는 원자들을 보세요. 요 꼭지점에 있는 원자들은 4분의 1이 아니라 8분의 1씩 공유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 유니셀을 옆에 하나 더 그리고 뒤에 2개 그립니다. 그럼 요게 딱 가운데에 있게 되죠? 그러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4개의 유니셀들과 공유를 하죠? 그럼 4분의 1이 됩니다. 근데 우에도 있겠죠? 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에서도 또 4분의 1씩 공유. 그러니까 결국은 8분의 1씩 공유를 하는 겁니다. 이 원자는. 옆에, 이 안쪽, 위쪽 이렇게 해서 8분의 1씩 공유를 하니까 이게 8개 있으니까 8 곱하기 8분의 1 해서 요 원자들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토탈 7개 플러스 하나. 그래서 유니셀에는 8개의 원자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실리콘이 갖는 다이아몬드 구조의 특성입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그리고 실리콘의 격자 상수는 5.44 몽스트롱입니다. 자, 그럼 자, 원시셀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원시셀은 프리미티브 셀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자, 여기서는 원시셀로 지칭하겠습니다. 이 원시셀은 유니셀 중에서 가장 작은 셀 단위가 원시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니셀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원시셀로 이 다이아몬드 구조를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셀도 물론 당연히 채울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원시셀이라는 것은 격자를 반복 재현시킬 수 있는 최소 부피의 셀이 되는 겁니다. 가장 작은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자, 원시셀은 어떻게 만드느냐? 먼저 원시셀에는 당연히 최소 1개의 격자점이 존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FCC 구조의 원자 하나를 이렇게 정합니다. 이걸 정하고 그 다음에 이 4분의 1 이것도 집어넣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3연체 구조의 연속이 실리콘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4분의 1 지점에 있는 요 까만 실리콘 원자를 포함하는 그러한 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유니셀에서는 우리가 축을 아까 이렇게 잡았었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잡아야 되겠습니까? 똑같이 잡으면 안 되겠죠. 왜? 이거를 반복시키려면 이거보다 더 작은 쪽에 있는 원자로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축을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요건 다 2분의 1 위치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것도 2분의 1 위치에 있죠. 면적 중심이니까. 그래서 자, 요 원자하고 요 원자를 포함하고 축을 이렇게 잡는 것이 바로 이제 원시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시셀의 모양은 이러한 모양이 됩니다. 요 안에 까만 원자가 들어가 있고 축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육면체인데 이거는 찌그러져 있죠. 이거를 A 공간에서 표시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건 XYZ 공간에서 유닛셀을 표시했죠. 그래서 이 A1의 이 벡터를 보면 자, 요 원자의 위치는 2분의 A죠. 2분의 A가 이렇게 나오고요. 좌표값을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X는 0, Y는 1, Z는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A2도 똑같이 읽으면 됩니다. 이러한 축을 갖는 벡터로 이루어지는 가장 작은 육면체가 바로 원시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요 A3 벡터는 이렇게 요 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살짝 들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이거는 XYZ 공간에서 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A 공간을 표시하면 이게 다 펴집니다. 펴져서 이 유닛셀을 다 채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닛셀에는 4개의 원시셀이 들어갑니다.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채워집니까? 오해를 살 수 있는데 실제 채울 수 있습니다. 이걸 펴서
XYZ 공간에다 배열을 하면 이게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미티브 셀은 조금 복잡하죠. 이 축의 각도가 90도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격자를 반복 재현시킬 수 있는 최소 부피의 셀만 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프리미티브 셀은 두 개의 원자로 구성된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개의 원자로 구성할 수 있는 건 직선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걸로 셀을 만들죠? 그래서 바로 이 두 원자를 집어넣고 이 축을 변으로 하는 이런 육면체를 만든 겁니다. 이게 바로 프리미티브 셀입니다. 요 그림이. 그래서 이 프리미티브 셀이라는 것은 결정 구조 내에서 반드시 실체하는 형상을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수학적 개념이며 그 형상은 다양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프리미티브 셀로 하면 좀 연상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유닛셀을 갖고 많이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프리미티브 셀로 유닛셀을 채울 수도 있고 전 다이아몬드 구조를 채울 수 있는데 실제 이 공간적으로 보면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이 최적을 구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각도를 구해볼까요? 이 축이 이루는 각도가 몇 도인지. 우리 축이 이루는 각도 이렇게 구합니다. 여기 자세한 수학적인 표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참조만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세타를 구하면 60도가 됩니다. 그래서 A1, A2가 이루는 각도도 60도. A2, A3가 이루는 A1, A3가 이루는 각도도 60도. A2, A3가 이루는 각도도 60도. 유닛셀에서는 90도였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최적은 어떻게 구하냐면 벡터의 내적과 외적으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을 구해보면 한 변의 길이가 A죠. 요건 2분의 A죠. 그래서 4분의 A 3승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요 육면체의 최적은 어떻게 됩니까? A 곱하기 A 곱하기 A 3승이죠. 프리미티브 셀의 최적은 4분의 A 3승이죠. 딱 4배가 되는 거죠. 이거는 원자 개수하고도 일치합니다. 프리미티브 셀은 원자가 2개 있다 그랬죠? 유닛셀은 8개. 그러니까 4배 하면 8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적을 구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유닛셀은 원시셀 4개로 구성된다. 그리고 원시셀의 모양은 이렇게 됐다. 그리고 프리미티브 셀은 수학적 개념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자, 유닛셀에 8개의 원자가 있고 프리미티브 셀에는 2개의 원자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게 이제 뭐 100 방향, 뭐 010 방향. 이게 사실 뭐 다 같은 방향입니다. 뭐 어쨌든 자, 우리 이 방향에서 이 결정을 바라봤을 때 최적 밀도는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단위 입방 센티미터당 이 원자의 개수가 몇 개나 있겠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00의 최적 밀도입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그 계산하는 법은 쉽죠? 우리 자, 이 유닛셀 안에는 8개의 원자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 한 변의 길이가 A인데 이게 격자상수 5.43 옹스트롱이죠? 이 최적으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그래서 100 방향의 원자의 최적 밀도는 5 곱하기 10의 22승계 정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거 정도는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캐리어가 형성이 된다 그랬죠? 10의 10승계. 그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작은 캐리어가 형성되는가. 그죠? 여기에 원자가 5 곱하기 10의 22승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 방향에 가장 원자 개수가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111 방향이라든가 110 방향을 보면 여기서는 뭐 돌려볼 수가 없지만 거기에는 원자 개수가 더 많아요. 그런데
원자 개수가 가장 적은 요 100 방향의 우리 실리콘 웨이퍼를 대부분 많이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원자 개수가 적은 그 방향의 실리콘 웨이퍼를 사용할까요? 자, 여러분들 아마 지금 설명해도 잘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요거는 한 8장 정도 되면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100 방향의 원자의 최적 밀도는 5 곱하기 10의 22승계다. 이건 실리콘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정도는 그냥 암기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로 이제 실리콘 결정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그 프리미티브 셀은 교재에 좀 잘못 나와 있어요. 예, 수정이 안 돼 있는데 그리고 작년에 강의한 그 실리콘 결정에서도 조금 묘사를 잘못해 놨어요. 이게 수정을 못 했어요. 약간의 오류가 있었어요. 예, 이번 해 강의하면서 이제 오류를 다 수정할 겁니다. 그래서 프리미티브 셀의 정의하고 이런 것들을 이번 시간에 이게 다 정정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시고요. 자, 이것으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